자, 그럼 계속해서 노태권 씨의 둘째 아들 노이주 군입니다. 야, 연극영화과 수석 입학생. 어떤 얘기를 가져왔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아토피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아토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토피가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온몸을 긁다가 동틀 무렵이 돼서야 탈진 상태로 30분씩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는 생활이 연속됐습니다. 희한한 게 낮에는 활동을 해서 그런지 덜 가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찾아오면 가려움증이 살금살금 저한테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려움증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듭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손톱을 세워 온 몸을 벅벅 긁어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사춘기를 다 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어디 하늘을 향해 대고 무작정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잠 못 드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성적이 좋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 잘하는 아이로 촉망받았던 터라 더 억울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가출할 때 딱히 들고 나가서 여비로 할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집에는 가장 큰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전거가 4대 있었습니다. 곳간 빼먹듯 가출 때마다 한 대씩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여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가출을 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어디를 쏘다니진 않고서는 그 가려움증과 억울함을 풀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묵묵하게 자전거 4대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지키만 보셨습니다. 5차 가출에 나섰을 때 일입니다. 집을 나온 지 한 일주일쯤 됐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서성이고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대합실 벤치에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출은 해도 좋다. 그 대신 먼저 얘기하고 나가면 안 되겠나? 그래야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네 여비를 좀 보태주지. 더운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저만큼 말썽꾸러기였던 형하고 2, 3년 동안 씨름을 하고 나서 형이 수능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은 직후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춘천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질적인 아토피는 여전히 저를 따라왔지만 이제 방랑벽만큼은 동서울 터미널에 버려두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교사이신 아버지는 형을 지도하신 방식 그대로 날이 새면 언제나 저하고 숲길을 거닐면서 제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중졸의 우리 아버지는 오랜 공부로 이미 공부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지 꼭 2년 후 저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선택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아토피는 아직 저를 떠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영화감독으로 영화를 찍으면서도 몸을 긁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저는 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 최고의 스승인 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난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네. 그 아토피 고생 안 해본 사람이면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아토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고충을 잘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머리를 벅벅벅벅 긁는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 막 놀리고 그래요. 형은 왜 방송하면서 머리 긁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둘째가 이제 좀 갓난애기인데 과자 좀 먹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또 나오고 또 유전적인 것도 좀 있고 음식도 있고 환경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좀 많이 들었죠. 예. 어느 정도로 원통? 아까 뭐 죽고 싶은 생각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출할 때도 되게 밤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원통하니까 막 울면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걸은 적도 있었고 정말로 이렇게 소리도 막 질러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나가니까 너무 원통했죠 정말로.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데요. 그 부모님이 묵묵하게 지켜보셨다는 것은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부모님이- 않습니까? 자전거 가지고 나가는데. 예. 네. 아버님, 가출하려면 미리 예고를 해라. 예. 어? 예. 연비를 그래야 정말 그러셨어요, 아버님?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막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뭐 예비라도 좀 보태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아토피가 없었으면 얘는 절대 집에 들어올 애가 아니죠. 영원히 얘는 집을 떠났을 텐데 네. 애비 입장에서는 퍽 다행이죠. 아토피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깨닫고 들어와서 아토피가 그래도 어떤 식으로 좀 나아졌어요. 아유 들어올 때는 아니, 전혀, 완전히 예. 엉망이죠. 이제 엉망으로 들어올 때는 또 들어와요. 이게 엉망이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랬습니다. 이건 가출이 아니고 바람이 새러 나왔다. 의미를 찾기를 바라고 이거는 이유 있는 방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얘를 한마디로 딱 평가하죠. 청소년 비행은 아닌 거죠. 이게. 예. 얘는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낸 심각하게 창의적인 젊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희주 군이 방황하고 가출하고 그럴 때 희주 군 형은 또 서서히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아버지하고 열공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형이 저렇게 또 형이 자신의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중독을 이겨낸 걸 보면서 네. 나도 이제 아토피를 피하지만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나름의 노하우가 뭐 좀 이렇게 완치는 안 될지라도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의 유대 뭐 아니면 자신만의 긍정적인 그런 생각 마인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네. 어우, 참 쉬운 건 아닌데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그게 결코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아버지의 대단한 아들이란 것 같습니다. 5번 가출해서 터득한 거 아닙니까? 아유. 아이. 아버지 공부 솜씨는 어떻습니까? 요 짧게 좀 얘기해 보시죠. 짧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공부의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대단하신 거야. 알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얘기가 많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금방 왔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